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실언이 언제 어디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집값 떨어지면 집 사세요 라고 말했던 국토교통부 차관.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결국 갭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이번 부동산 정책인데 차관이 본인도 갭 투자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죠. 이상경 국토부 차관 결국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사과도 전해드렸었는데 사과를 했는데도 그 상황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더 이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사과할 게 아니라 사퇴를 했어야 합니다.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밝힌 고작 2분 분량의 사과에 담긴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말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서 갭 투자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다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궁색해지니까 부인 탓, 김의겸 시즌2입니까? 심상치 않은 여론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일단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들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까지는 좋습니다만 아내가 한 것이다. 또 아내 탓으로 돌렸고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글쎄요. 이게 사과를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측은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게 잦아들질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할 때 깔끔하게 사과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더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평가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상경 차관이 본인과 관련된 이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아마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조금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상경 차관의 이 사과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좀 다소 흡족하지 않다,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상경 차관이 하고자 했던 그 얘기들 또 이 정부가 지금 10.15 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 이런 네.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 뜨거워져 있는 현재의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을 네. 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또 담당 주무 차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또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 또 비슷한 흑석동에 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이번 일 때문에 또 다시 소환이 됐어요.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은 왜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아내 탓을 할까요? 아내가 무슨 죄인가요?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시즌2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상경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박지원 의원이 이상경 차관을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윤준병 의원은 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어요. 근데 윤건영 의원은 또 신중한 모습을 보여요. 당 내에서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까? 지금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책임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이상경 차관에 대한 거치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네. 현재의 이 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차관으로서 이상경 차관의 어떤 거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15 대책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네. 담당 차관의 역할을 다 해주는 것 이런 알겠습니다. 것이 확실한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아직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상경 차관이 없으면 부동산 대책 후속이 마련이 안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오히려 이 차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수록 국민들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강화되고 불만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거치 정리가 왜 쉽지 않냐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은요. 단순히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왜 자신들은 그렇게 갭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렸으면서 왜 국민들은 청년들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느냐. 그렇다면은 원상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사퇴하고 이렇게 말로 덮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갭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그 시세를 다시 돌려놓든지 그리고요. 지금 이 차관이 물러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게 자, 이상경 차관만 물러난다고 끝나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지금 이슈에 얽혀 있어요. 갭 투자. 갭 투자를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갭 투자 상태입니다. 자, 그럼 팔아야죠. 그리고 본인 지역구의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과, 사퇴 이것이 아니라 왜 자신들은 누렸던 것을 우리들은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길이 그렇게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꼭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겠냐라는 발언이 자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요, 부동산 통계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국가 통계라고 불릴 만한 조사 방식인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결국 이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 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 다 모아서 판단을 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말입니다. 나침판이 돼야지 안테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은 없고요. 대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권에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춰버리는 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값 통계 매주 발표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집값 통계가 매주 발표가 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변동성만 키우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집값 못 잡을까 봐 폐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 자료가 또 무슨 죄입니까? 통계 자료는 그냥 나오면 참고하면 되는 거죠. 통계 자료는 특히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통계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중잣대죠. 지금 매일마다 오전 오후 단위로 지금 신고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통계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정말 무리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농단처럼 애써 폐지하더라도요. 일반 국민들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 집값이 내 얼마고 우리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 통계를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지만 네. 저는 전혀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만 커질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수도 없이 많겠죠, 요소가. 정책과 시장 심리, 이게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통계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많은 분들이 이 통계를 보고 시장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 부동산 통계가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면 과연 이 통계를 무엇을 위한 통계냐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요. 이 통계를 통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그런 왜곡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통계를 유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 통계가 과연 이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측면은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